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92,817명입니다. 현재는 7,701명이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어제 8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1,642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브리핑 자료로 가름하고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371.7명으로 직전 일주보다는 2.3명, 0.6%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19.4명으로 2월 2주에 평균 30명대에서 20명대 미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 그리고 충청, 경남, 제주권은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고 호남, 경북, 강원권의 경우에는 전주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은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34.5%, 집단 발생이 31.7%이며 해외 유입 사례가 5%입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 비율이 지난 2월 3주에 13% 대비 지난주에는 4.5%로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662명으로 전체 24.2%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한 건은 지난주에 총 21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가족 및 지인 모임이 9건이었고 사업장,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한 사업장이 7건,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이 3건, 그리고 기타 동두천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발생과 세종시의 군부대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습니다. 치명률도 지난주에는 소폭 감소해서 1.77%입니다. 하지만 8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의 치명률은 계속 2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망자가 총 37명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80대 어르신으로서 80대 이상이 전체 48%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주요한 추정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 및 병원에서의 사망이 43%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확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지난주 이후에 총 248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된 사례 222건에 대해서는 213건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고 9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입의 경우는 총 26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에 15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11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6건으로 많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3건이었으며 브라질 변이 관련이 1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2건이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확인된 20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에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나머지 9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에 2명은 검역 단계, 나머지 9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 9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5개 집단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로 지역사회 감시 강화 과정에서 시행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영국 변이 6건, 남아공 변이 3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 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계속해서 유행 기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 등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산밀 작업 환경과 기숙사, 공동 거주로 인해 감염의 위험은 높지만 의료적인 접근성이 제한되어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불법 체류 등으로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춤무도장, 음식점과 주점, 사우나, 교회, 어린이집, 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충청권 등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 등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의 특별 점검과 연계해서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3월 등교와 봄맞이 여행 모임 등으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고위험 지역 그리고 고위험 직종을 선정해서 일제검사 등 지역사회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의 위험입니다. 오늘 보고된 것처럼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에서도 변이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내국인 포함하여 모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이들, 격리 해제 전 검사와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 지인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등 전체 감염 경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나들이 등으로 인한 지역 간의 이동 또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할 경우에 확산의 위험이 함께 증가하여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준수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둘째,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31만 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접종률은 41.5%로 당초 2월, 3월에 계획하고 있는 76만 명 중에 41.5%인 31만 6천 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접종 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이 81.3%, 요양시설은 49.9%, 1차 대응 요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27.7%의 접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226건이 추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총 3,915건이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3,866건에 대해는 이 중에서 3,866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33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경련 등 5건의 중증 의심 사례가 신고되었고 사망은 현재까지 11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주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접종자 중에 1.2%에서 이상 반응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로 남성 0.8%보다 여성에서 더 많은 신고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 30대가 1.7%, 그리고 60대가 0.4%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접종 대상별 신고 현황을 보면 기관 종사자는 1.2%, 그리고 기관에 입원이나 입소되어 있는 환자가 0.4%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기관 종류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7%로 가장 신고율이 높았고 요양병원이 0.9%, 요양시설이 0.9%,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이 0.3% 순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2%,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0.3%로 이상 반응을 신고하셨습니다. 신고하신 이상 반응의 임상 증상별로는 근육통이 가장 많아 65%, 그다음 발열이 58.2%, 그리고 두통, 오한 순으로 대부분 자연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9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회의 결과는 피해조사반 반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으시고 의사 예진을 받으실 때 반드시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를 자세히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발열,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셔야 됩니다. 접종 후 주의사항은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간은 접종 기간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최소한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의 통증, 그리고 붓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2, 3일 정도 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붓기가 있는 경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전신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지속되는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초과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